오강수는 병실에서 장미애의 손을 꼭 쥔 채 말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억눌러온 서름, 뒤늦게 찾아온 진실,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혼란이 뒤섞여 있었죠. 그 모습을 바라보던 장미애는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너무 늦게 말해서 미안해. 미안하다고 100번을 말해도 모자라. 그러자 오강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길.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그게 다행인 건지 불행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제 엄마란 걸 싫진 않아요. 장미애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아들의 어깨를 부여잡고 흐느꼈고 그 모습을 병실 모니터 옆에서 바라보던 간호사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했던 순간도 오래가지 못했죠. 갑작스럽게 병실 문이 열리며 병원 경비팀이 들어섰습니다. 여기 오강수 씨 맞으십니까? 지금 병원 내 일부 인사들의 민원 제기로 인해 보호자 외출입이 제한됐습니다. 병원 외부 요청으로 오강수 씨는 잠시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오강수는 당황했고 장미애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뒤따라 들어온 병원장 비서가 조용히 귀띔하길. 이사회에 누군가가 회장실에 새로운 보호자 권한을 부여했다네요. 병실 접근 권한을 가진 유일한 인물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름은 독고셀이었습니다. 그 시각 신라주조 이사회실. 강수를 회장으로 앉히긴 했지만 혈연 논란과 최근 병문안 문제로 여론이 안 좋습니다. 독고세리를 다시 전면에 세우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사들은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혼란에 빠져 있었고 그 중심에서 가장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던 인물은 다름 아닌 독고천수였습니다. 이건 내가 원했던 후계 구도가 아니야. 강수는 감성적이야. 경영자에겐 치명적이지. 그는 이사 한 명 한 명을 돌아보며 비열하게 속삭였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형제 중 누군가와 피가 다르다는 소문 이사회에 퍼뜨릴까요? 이윽고 술도가의 장손으로 알려졌던 흥수가 등장하며 한마디 던집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문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누가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강수형, 그 사람은 우리보다 훨씬 더 술도가를 이해하고 있어요. 천수는 이를 악물며 복도를 나섰고 그때 누군가의 메시지가 그의 휴대폰에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 미상. 독고탁 회장이 회복 중입니다. 의식을 찾는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천수는 핏줄이 도드라질 정도로 주먹을 꽉 쥐며 낮게 읊조립니다. 그 노인, 절대 눈 뜨면 안 돼. 다시 병원. 혼수 상태인 독고탁의 심박수는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었고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하길.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정신을 차리신다면 짧은 시간 안에 말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장미애는 일어나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속삭입니다. 탁씨, 제발 우리 강수에게 진실을 말해줘요. 그 아이 아직 다 안 믿는 눈치예요. 한편 독고세리는 자신이 회장이 될 자격이 없다며 모든 결정을 거부하고 있었지만 밤늦게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급히 차를 몰고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신라주조 연구동 지하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는 충격적으로도 독고범수였습니다. 너 여긴 왜? 세리야, 나도 이제 말할게. 내가 몰랐던 일들, 내가 왜 강수를 멀리했는지, 왜 그를 싫어하는 척했는지 전부 다 이야기해줄게. 세리는 숨을 몰아쉬며 범수를 바라봤고 범수는 조심스럽게 USB 하나를 꺼내 세리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걸 꼭 강수형에게 전달해줘. 그게 진실이든 지옥이든 강수형에겐 알아야 할 권리가 있어. 세리는 머리가 복잡해졌고 그 USB를 손에 쥔 채 다시 병원으로 향하게 되죠. 이제 곧 진실의 파편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할 것이고 그 안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충격적인 인물의 배신이 숨어 있습니다. 오강수는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찬 바람이 얼굴을 스쳐가도 그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고민과 꺼지지 않는 의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다들 나에게 진실을 주는 걸까? 그렇게나 쉬운 말이었으면 왜 아무도 먼저 말해주지 않았던 거지? 그때 세리가 다가옵니다. 조심스럽게 강수 옆에 앉은 그녀는 말없이 USB를 꺼내 그의 손에 쥐어줍니다. 범수가 줬어. 이 안에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들어있다고 해. 강수는 그 USB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지금 이걸 봐야 할까? 아님 다시 모른 척 살아야 할까? 세리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모른 척하면 또 누군가가 널 속일 거야. 강수는 USB를 집으로 가져와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화면에는 하나의 영상 파일과 암호화된 문서 2개가 뜹니다. 강수가 망설이며 첫 영상 파일을 클릭하자 화면에는 젊은 시절의 독고범수와 독고천수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한 지하 저장소 안에서 나누는 대화가 녹화되어 있었죠. 세리 아버지의 연구자료는 여기 있어. 절대 밖에 나가선 안 돼. 그럼 강수에겐 진짜 아버지 얘기는 언제 할 건데. 그 애는 그냥 이 집안에 이름을 달고 태어난 게 죄야. 피가 섞인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그 애가 우리 쪽이 아니라는 거야. 강수는 숨이 멎을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쪽이 아니라니? 무슨 뜻이야?
영상을 재생하던 그의 눈빛은 점점 흔들렸고, 그때 두 번째 문서의 암호가 자동으로 해제되며 하나의 DNA 검사 결과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검사자, 오강수 대조자, 독고탁, 친자관계, 없음. 순간 강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노트북을 닫은 채 방 안을 서성입니다. 내가 회장의 피도 아니고 장남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난 왜 여기에 있는 거지? 같은 시간 독고탁은 의식이 돌아오려는 듯 손가락을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간호사는 황급히 의사를 호출했고 장미애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탁씨 제발. 이 아이가 무너지기 전에 당신이 그 진실을 직접 말해줘야 해요. 반면 독고천수는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독고범수를 호출하여 말합니다. 범수야, 강수에게 뭘 넘겼는진 안다. 근데 넌 그걸로 뭘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냐? 범수는 천수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진실 앞에서는 당신 같은 사람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천수는 조용히 웃으며 비밀리에 확보한 USB 복사본을 책상 위에 올려둡니다. 내가 뭘 보여줘도 우린 언제든 진실을 통제할 수 있어. 다시 병원 복도. 강수는 장미애에게 다가가 조용히 묻습니다. 엄마 그럼 정말로 회장님과는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거예요? 장미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삼킵니다. 당신 아버지는 다른 사람이었어. 하지만 그분도 널 누구보다 아끼셨어. 탁씨가 널 받아들인 것도 그 때문이야. 내가 탁씨의 아들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탁씨의 아들보다 더 탁씨를 닮은 사람이었으니까. 그 말에 강수는 고개를 떨구며 눈을 감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복잡한 감정이 겹겹이 밀려들었고 그 안에서 하나의 결심이 떠오릅니다. 나는 도가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싸움을 끝낼 겁니다. 그 순간 병실 안에서 장비가 급격히 작동하며 간호사들이 몰려듭니다. 환자 의식 회복 징후 있습니다. 의사는 놀라며 외칩니다. 뇌파 변화 감지 심박 증가 준비하세요. 회장님 눈 뜹니다. 병실 안 독고탁은 천천히 눈꺼풀을 들어올리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강수. 밖에서 그 소리를 들은 강수는 걸음을 멈췄고 장미애는 두 손을 입에 대며 울먹입니다. 강수의 아버지가 널 부르고 있어. 그리고 그 소식을 병원 복도 끝에서 지켜보던 독고천수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비서에게 속삭입니다. 준비해. 그분이 깨어나기 전에 병원 전체 전력을 차단해. 비서는 경악하며 묻습니다. 회장님이 회복하시면 모든 게 뒤집힙니다. 천수는 짧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깨어나선 안 돼. 병실 안 독고탁 회장의 눈동자는 천천히 초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흥분 속에 소리칩니다. 환자 의식 명확. 반응 있습니다. 강수는 문을 박차고 병실 안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 회장을 바라봅니다. 회장님 아니, 아버지 들리세요? 탁은 마른 입술을 조금 떨며 가까스로 말합니다. 너였구나 마지막까지. 강수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요. 저예요. 돌아왔어요. 다 알고 왔어요. 탁의 눈이 강수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미약하게 병상 옆 서랍을 가리킵니다. 강수가 그 안을 열자 바닥 깊숙한 곳에 봉인된 유언장 봉투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탁이 힘겹게 말합니다. 그게 진짜야. 나 죽으면 그걸 열어. 강수가 유언장을 꺼내드는 그 순간 병원 전체가 갑자기 정전됩니다. 피잉. 전력 공급이 끊어지며 생명유지 장치가 꺼지고 모니터의 불빛이 일제히 사라집니다. 아니, 전기 왜 이래? 환자 심장박동 체크 안 돼. 강수는 외칩니다. 비상 발전기 가동 안 돼요? 빨리. 아버지를 지켜야 해요. 그러나 병원 외부 전력실에서는 이미 누군가가 모든 발전 장치를 수동으로 차단한 뒤였습니다. 한편 복도 어두운 그림자 속 독고천수는 블랙박스를 꺼낸 채 조용히 전화합니다. 완료됐다. 이제 탁 형님은 더 이상 우리의 변수가 아니야. 그리고 그 순간 세리와 장미애는 병원 외부에서 무언가를 알아차립니다. 이건 단순한 정전이 아니야. 누군가 이걸 꾸민 거야. 회장님을 다시 잠재우려는 사람 그게 누구냐면 그 시각 병원 지하. 오강수는 직접 전력실로 뛰어들어 발전기를 가동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는 하얀 수술복을 입은 사람과 마주칩니다. 당신 누구야? 그 사람은 마스크를 내리며 대답합니다. 내가 누군지 이제야 묻는구나. 내 진짜 아버지를 죽인 사람 그리고 내 운명을 짜놓은 사람. 그는 바로 과거 세리 아버지의 연구를 빼돌리고 실험체를 만들었던 도연그룹의 이사 권만호였습니다. 너는 처음부터 도가의 아들이 아니었어. 넌 실험체였고 도가를 망가뜨릴 열쇠였지. 강수는 충격 속에 뒷걸음질 치지만 그 순간 권만호가 쇠파이프를 휘두릅니다. 철컥. 바닥에 떨어진 유언장. 그때 누군가가 강수를 덮쳐오는 권만호를 막습니다. 강수야. 뒤에. 그건 바로 독고범수였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와서 숨긴 진실 이제 다 말해야 해. 저 인간은 우리 아버지를 죽게 만든 진짜 배후야. 그 혼란의 틈에 병원 전력은 복구되고 생명유지 장치에 다시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환자 호흡 정지, 심박 없음, 의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강수가 병실로 달려가지만 이미 모니터는 일직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탁 회장은 눈을 감은 채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병원 지하에서 CCTV에 찍히지 않은 화재가 발생하며 모든 전력 관련 기록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유 원장만은 강수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도가그룹 본사 모든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강수가 그 유 원장을 꺼냅니다. 이건 독고탁 회장님의 진짜 유 원장입니다. 이 안에 회장님의 진짜 후계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저이길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가 아니더라도 이제 이 집안은 거짓과 복수로 돌아가는 기계가 되어선 안 됩니다. 봉투가 열리고 종이가 펼쳐집니다. 그 종이 위엔 단 한 줄. 내 모든 자산과 권한은 오강수에게 위임한다.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그때 세리가 다가와 말합니다. 그분이 선택한 건 혈연이 아니라 책임이었어요. 당신은 도가를 이어받을 피가 아니라 도가를 지켜낸 심장이었으니까. 이번 화는 진실의 폭로, 죽음, 배신, 계승.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난 충격적인 회차였습니다. 다음 41화에서는 도영그룹의 진짜 음모와 강수를 노리는 실험체 계획의 부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그 사람이 다시 눈을 뜹니다. 지금까지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40화 리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화에서 뵙겠습니다.